안녕하세요. 저 11번가의 노영삼입니다. 저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라고 하는 카프카 기반의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대기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전 세션도 그렇고 전전 세션도 그렇고 이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처리에 대해서 요즘 대세는 맞는 것 같네요. 둘 다 이벤트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신 걸 보니까 이 부분이 요즘 기술적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1번가에 근무하고 있고요. DB 개발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재미있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데이터 아키텍트 업무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는 뭐 데이터 허브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만든 솔루션인 카시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장에 먼저 서머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허브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결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카시타는 11번가의 데이터 허브입니다.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반의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다양한 DBMS에서 변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필요한 시스템에 필요한 형태로 뭐 동기화 또는 저장하고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관계를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로는 뭐 CDC라고 하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EDA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니지와 메타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합니다. 먼저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나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업체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좀 오래된 화이트 페이퍼로 클라우데라에서 한 2013년도쯤이죠. 이때 클라우데라에서 화이트 페이퍼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운영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토대로 클라우데라는 메타데이터에서 파이프라인에 이르기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CDP 클라우데라의 데이터 플랫폼이죠 라는 제품이나 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가 최근에는 이런 솔루션도 나왔던데 이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소비자에게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분석 쪽에 치우치긴 했는데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날리틱스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을 위해 관리되는 허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교환하고 관리, 거버넌스한다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비슷합니다. 데이터 통합과 관리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있어 왔었는데 셉에서 하나를 더 찾아봤어요. 다음으로 제가 구성했었던 내용과 가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셉에서는 데이터 허브를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허브이지 저장소 허브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시타라는 데이터 11번가의 데이터 허브를 구상할 때 생각했었던 개념과 가장 많이 유사해서 이 문서를 보고서는 좀 반가웠습니다. 네, 조금 더 알아볼게요. 다음은 아이텍스 소프트라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업체이긴 한데 외국의 데이터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겁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가 무엇인가?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소스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앙 중개 지점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허브가 왜 이슈가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개와 관리 지점을 제공하여 기업에서 데이터 흐르는 것을 시각화해 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그래도 좀 오래 해왔는데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가 어디서 흘러오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점점 기업의 데이터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DW나 레이크의 대체제인가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DW는 데이터의 엔드포인트로서 분석을 위해 존재하는 데이터 환경이고, DW와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로서 데이터 허브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나름으로 데이터 허브를 정리해봤는데요. 데이터 허브는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정의와 흐름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가져가서 또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카시타는 이런 개념을 구현하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CDC 기반으로 멀티DB, 멀티모델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11번가의 데이터 허브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주제인 카시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카시타를 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카시타는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은 11번가는 타이중앙화, 바꿔 말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모노리틱한 구조로서 좌측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로 쪼개지고 있고요. 잘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분리는 되고 있지만, DB가 분리되면은 결국은 타 DB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API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모듈에서 요청하는 필요한 많은 스펙의 API를 계속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량 데이터의 참조나 참조 데이터를 통해서 필터링이나 오더링 같은 업무를 하기에는 API를 통해서 주고받는 형식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능 때문에 또는 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범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가서 쓰고 배치 ETL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또 분석계나 DW 레이크 구성도 같은 맥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PI로 모든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는 없으니 보통 ETL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API 통신을 하게 되고, 또 HTTP 통신이나 기타 다른 통신, 그리고 또 ETL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쪼개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점점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요건에 따라 데이터를 일단이나 시간 단위까지 배치 ETA 정도로 내려주는 수준이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석계가 아닌 일반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스케줄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준실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DB에도 부하를 많이 주게 되고, 파이프라인 개발에서도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CDC로 실시간 동기화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카시타가 그림에 나왔는데요. CDC 동기화를 하려면은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중복이나 비효율 같은 거를 해결하고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 플랫폼과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실시간 CDC를 위한 데이터 운영 아키텍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이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을 했는데, 네, 정리하자면은 카시타는 표준화된 데이터 페이로드를 비롯한 입수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CDC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젝터, 그러니까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놔서 공통 데이터 인젝터를 통해서 손쉬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싱크만이 아닌 ED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된 이벤트 데이터 클러스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를 위한 소스DB의 접근과 부하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 환경을 구축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카시타 클러스터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이건 좀 복잡한데 10개 정도의 모듈로 정의를 해놨는데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몇 개 모듈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형태인 카시타 페이로드로 가공을 하는데 이때 플랫코드 데이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 DB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타겟이 DB일 경우에는 데이터 인젝터라고 하는 커먼 컨슈머를 통해서 동기화가 되고 다른 개발팀에서 이벤트 단위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카시타 이벤트를 직접 구독해서 처리하는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 흐르는 수많은 데이터는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고요. 직접 개발한 웹 UI와 오픈소스 기타 UI나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서 데이터도 관리하고 모니터링 환경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추출 모듈인데 이쪽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라클 MySQL 몽고DB에서 추출을 하려 하고 있고요. 몽고DB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다양한 추출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역시 벤더에서 그냥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개발을 했고요. 다만 DBMS별로 출력은 제각각이어서 DBMS 기능에 따라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 포맷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타 페이로드로 통합해서 변환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CDC를 주목적으로 이 카시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데이터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유니크한 식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스 DB에서 데이터가 추출되면 카시타의 페이로드로 변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시타 페이로드에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데이터의 부분적인 컬럼만 보내지 않고 해당 이벤트의 데이터 인스턴스, 그러니까 원본 레코드 전체 컬럼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랫코드로 변환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합성, 신뢰도인데요. 동기화를 위해서 계속 부분 컬럼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타겟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언젠가는 틀어지는 데이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우 단위에서 일부 속성만 이렇게 틀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없는 것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시타 페이로드에서는 저희 전체 풀 레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했고요. 이를 타겟에 반영하는 컨슈머에서는 델리트 인서트로 반영을 함으로써 최소한 레코드 단위에서의 명령성을 보장하고 카프카 클러스터 이상이나 네트워크 등 기타 이슈 등으로 중복 처리가 되더라도 데이터가 이슈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이벤트에서 플랫코드를 가지게 되니까 데이터 활용성도 매우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부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활용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는 뒤에서 적용 사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카시타를 만들면서 고민한 게 저는 원래도 그 DB 데이터의 최적화 이런 쪽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카시타를 만들 때도 최적화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대한 가볍게 구성할 수 있게 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앞서 추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최대한 DBMS 본연의 기능을 쓴 것도 소스 DB의 부하 최소화 등등 성능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보조 레파지토리의 설계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원본 DBMS의 보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시타는 캐시 성격의 보조 레파지토리가 인베드되어 있습니다. 보조 레파지토리는 몽고DB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큐멘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면은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보조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많은 성능 최적화를 이루었는데요. 먼저 보조 레파지토리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 DB를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코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 DB에 부하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조 레파지토리에 그러면은 11번가의 모든 데이터가 쌓여야 되냐? 그러면서 보조 레파지토리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텐션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리텐션 기능을 너무 짧게 가져가면은 원본 DB 조회가 많아짐으로 부하를 많이 주게 되고, 또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보조 레파지토리가 너무 비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각 토픽별로 소스 DB에 갔다 오는 히트레이티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히트레이티오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생각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사용자 데이터는 뭐 서비스를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성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 데이터는 적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성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뭐 분석계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현재 카시타는 꽤 작은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100개 정도의 테이블과 여러 DBMS로 복제를 하고 있고 토픽은 훨씬 많은데 앞서 말한 히트레이티오는 96%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는 카프카는 브로커가 5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앱 서버는 그 데이터 인젝터를 포함한 컨슈머를 포함해서 6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몽고DB는 샤드 3개 그리고 1.5테라 정도로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서버들은 다 VM에 올라가 있어서 가상화 서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은 스펙은 굉장히 작다, 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공된 데이터를 타겟 DB에 동기화하는 적재하는 인젝터가 있는데요. 카시타 페이로드 이벤트를 처리해서 타겟에 인서트를 하는 컨슈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는 플랫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델리트 인서트로 처리가 됩니다. 복제 기능을 구현한 공통의 컨슈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매번 컨슈머를 개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 동기화가 아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개발팀에서 이벤트를 구독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측면에서 녹일 수 있도록 컨슈머 그룹 아이디에는 네임 룰을 정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컴포넌트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관제와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CDC를 위한 클러스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 부분이었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의 관리 목적으로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픈소스 적용한 거는 카프카 기반의 카프카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UI4 카프카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오버뷰나 컨슈머 대시보드 등을 통해 만들기 위해서 그래파나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처리량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직접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관련된 부분은 거의 오픈 소스로 해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데이터 관리 요소 측면은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당연히 카프카 몽고DB에 대한 항목들이고요. 수집 모듈로는 이제 JMX 익스포터나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버로우 등을 설치해서 지표를 수집하고 컨슈머의 레그 타임과 처리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컨슈머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개발팀이나 유관 부서에서도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컨슈머별로 모니터링을 따로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이제 카시타의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오픈 소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집 모드를 직접 개발을 했고요. 관리에 사용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메타 정보를 가지는 DB를 구성해서 적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타 DB에는 수집 데이터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컨슈머 리스트,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C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DB에서 토픽, 타겟 DB까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메타DB 정보를 조회하는 매니지먼트 웹 UI인데요.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거버넌스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사내에서도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먼저 컨슈머의 목록과 상세 정보로 어떤 컨슈머가 어떤 토픽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DB에서 컨슈머가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 DB도 어느 DB로 해당 데이터가 적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수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스 DB에 어떤 테이블 데이터가 지금 카시타 클러스터로 수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직접 조회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원본 데이터가 또 카시타 페이로드로 변환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맵을 시각화해서 제공하려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화면은 프로토타입이고 좀 나중에는 이쁘고 효과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맵에서는 수집 데이터 적재 DB까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정보와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시각화하고 DB 간 전송 정보,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등등의 레그 정보, 그리고 카시타 데이터를 활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은 어떤 소스 DB의 테이블이 분산된 각각의 DB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테이블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카시타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 말고 다른 ETL이나 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같이 시각화해서 보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적용 사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뭐 얼마 전에 했는데 주문 DB를 저희 메인 DB에서 분리 구축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B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DML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데이터를 검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이동하는 이런 과제였고요. 이 과정에서 서비스 데이터는 분석계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데이터를 하나의 포인트로 통합해서 그 포인트에서 분석계로 가기 위한 ODS 영역의 CDC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례에서 카시타를 활용한 특징으로는 당연히 뭐 안정적인 동기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중화된 2개의 DB에서 한 포인트로 데이터를 동기화함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끊김없는 데이터 동기화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2개의 DB가 캐릭터 셋이 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 이벤트를 직접 활용한 사례인데요. 저희 쪽에 검색 엔진이 있는데 검색 엔진의 가격 반영을 하는 과제와 상품 이상 탐지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희는 메인 DB가 오라클이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라클의 경우 추출할 때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면은 추출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한 일부 데이터,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컬럼만 트레이 파일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된 기본 트레이 파일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 속성이 필요할 때 결국 소스 DB를 다시 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를 카시타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면은 플랫코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구동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DB 조회 로직도 제거할 수 있어서 훨씬 심플한 로직으로 더 빠르게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예시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비포 애프터로 업데이트가 발생이 됐는데 상품이 갱신되면서 이미지 URL이 바뀐 거죠. 근데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플랫코드가 없어서 만약에 상품의 변경이 카테고리별로 뭐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 이런 게 있으면은 DB를 조회해서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를 다시 조회해오고 그거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거는 카시타 페이로드에서는 플랫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만으로 바라보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사례로는 이제 배치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 DB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예요. 이건 현재 설계 정도만 하고 있고 23년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건은 대용량 데이터 배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치가 돌 때마다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돼서 해당 배치가 돌 때마다 다른 서비스에 부하를 많이 주고 얘가 좀 그래서 따로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배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고 DBMS도 오라클 MySQL 여러 가지입니다. 이때 배치에 활용하려는 DB는 또 타겟 DB는 비오라클로 구성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종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구성에서 카시타를 통해 복수 DB의 데이터를 받아서 타겟 DB인 배치 서비스 DB, MySQL로 구성된 배치 DB의 데이터를 동기화해 줄 수 있고요. 실제 배치에서 활용되는 속성만을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적재를 함으로써 DB의 크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재하는 기능은 카시타의 컨슈머에 구현을 한 기능이고요. 또한 배치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OLTP로 다시 역동기화해서 다른 DB로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배치의 특성상 한 번에 대량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CDC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대량 데이터 생성은 CDC에서는 굉장히 쥐약입니다. 근데 카시타는 벌크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카시타에서 벌크로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카시타 페이로드가 플랫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동기화를 인서트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벌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장 재미있게 진행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사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서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카시타는 11번가에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추출을 통합하고 통합된 추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통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CDC 기반으로 퀄리티 있게 민첩하게 동기화하여 각 도메인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EDA 어플리케이션을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미니지와 파이프라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지금 사실 저희 팀은 개발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DA 업무만 하고 사실 개발을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인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 아키텍처나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최적화나 데이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 실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세 분과 저 포함해서 네 명이서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주 업무가 아니어서 좀 많이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플랫폼을 같이 흥미있게 보셨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카시타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카시타는 펜네임이었는데 그냥 제품으로 붙였고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그 엔칸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족이 사는 집이 집의 이름이 카시타인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카시타라고 펜네임을 선택했습니다. 몽고DB를 선택한 계기는 도큐멘트DB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큐멘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만약에 더 빠른 DB가 나온다면은 바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 저희 스펙에서 저희 그 요건에서는 몽고DB가 가장 빨랐었던 것 같습니다. 풀데이터라고 하셨는데 저거는 아까 제가 플랫코드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리텐션 관리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들으셨군요. 리텐션 기능으로 토픽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은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5 테라 내에서 현재 11번가 운영 데이터가 거의 다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정도면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일주일 아니면 보름 길어야 한 달을 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데이터 누락 이슈가 많이 있었어서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도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정합성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누락 이슈는 일단 카프카 그 이벤트 클러스터의 동작 원리에 기대서 누락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프로듀싱되는 부분이 플랫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두 군데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치고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누락 이슈는 없었습니다. 11분가에서 가장 크기가 큰 DB는 아무래도 상품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상품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11번가 노영삼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